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메일 브리핑입니다. 오늘 영상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꾼들이 형님 누님들 전화번호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65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5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피해액이 1,700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1.5배 늘었어요. 형님 누님들, 1,700만 원이면 어떤 돈입니까? 몇 년 동안 아끼고 모은 노후자금입니다. 손주 용돈 주려고 모아둔 돈입니다. 아파서 병원 갈 때 쓰려고 남겨둔 비상금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전화 한 통에 다 뺏기는 겁니다. 설 명절이 코앞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기꾼들도 지금 이 순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설 연휴는 사기꾼들에게 1년 중 가장 돈 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가 많이 오니까 택배 사칭하고요. 명절 인사가 많이 오니까 지인 사칭하고요. 세뱃돈 보내드린다며 자녀 사칭까지 합니다. 명절에는 급하게 돈 쓸 일도 많으니까 대출 사기도 기승을 부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 긴급하게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 오늘은 이 10가지를 형님 누님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드리겠습니다. 단 한 분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 내용 가족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전화로 명의도용 얘기하면 그 즉시 끊으세요. 사기꾼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여기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셨어요.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누가 내 이름 보용한 건가? 가슴이 철렁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사기꾼들은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전화 끊지 마세요. 끊으시면 증거인멸로 더 불리해집니다. 가족한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보안 유지해야 합니다. 형님 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진짜 검찰이든 경찰이든 절대로 전화 끊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족한테 말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끊지 말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왜 끊지 말라고 할까요? 끊으면 형님 누님들이 가족한테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경찰에 확인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 들통나니까 못 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경찰청 대표번호 182, 검찰청 대표번호 1301, 금융감독원 1332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직접 거신 전화는 사기꾼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혼자 가서 기다리라고 하면 이건 100% 사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어르신 한 분이 검찰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의가 도용됐다.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보안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출입증이 필요하다. 출입증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 테니 근처 모텔에서 대기해달라. 그 어르신이 모텔에 가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사기꾼이 계속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전 재산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야 사기인 걸 알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왜 모텔에 가라고 할까요? 형님 누님들을 가족한테서, 이웃한테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서 떼어놓으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가 그거 사기 아니에요? 하고 말려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진짜 수사기관은 절대로 숙박업소 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입증 만들어서 가져다 준다? 세상에 그런 수사 방식 없습니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 받으시면요, 일단 끊으시고 바로 가족한테 전화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누군가랑 얘기하세요. 사기꾼은 우리를 혼자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제는 자녀 목소리도 믿으면 안 됩니다. AI가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형님 누님들,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사람 목소리 녹음 샘플 몇 초만 있으면 그 사람처럼 말하는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딥보이스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얼굴 합성이고요. 딥보이스는 목소리 합성입니다. 우리 자녀들 목소리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SNS에 올린 영상, 유튜브에 올린 영상,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몇 초 분량만 있으면 그 목소리로 뭐든 말하게 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이제 이런 수법을 씁니다. 전화해서 자녀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나 지금 납치됐어. 무서워. 돈 보내줘. 제발. 자녀 이름, 다니는 학교, 학원 이름까지 줄줄이 됩니다. 그 정보도 SNS에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형님 누님들, 자신 목소리로 엄마 무서워 하면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돈이라도 보내고 싶으시죠? 사기꾼들은 바로 그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 목소리처럼 들려도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전화 안 받으면 학교나 학원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자녀가 안전한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우리를 급하게 만듭니다. 빨리 보내야 해. 시간 없어. 이런 말로 다그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확인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님 누님들, 여기까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4번째 계명입니다. 대출금 갚으라면서 남의 계좌로 돈 보내라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문자가 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자 부담되시면 연락주세요. 요즘 금리 높으니까 솔깃하실 수 있어요. 전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어르신, 기존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시네요. 저희 쪽으로 갈아타시면 이자 부담 확 줄어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대환대출 받으시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셔야 해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어르신 사정이 딱하셔서 특별히 편법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거래 기록을 남기면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먼저 상환 처리해주세요. 형님 누님들, 세상에 그런 금융거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금 상환받을 때는 반드시 그 금융회사 이름으로 된 공식 계좌를 씁니다. 거래 기록 남기면 안 된다. 편법으로 해드린다.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알려줘주는 계좌가 뭔지 아십니까? 대포통장입니다. 거기로 돈 보내시면 사기꾼 주머니로 직행하는 겁니다. 갑자기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받으시면 전화 끊고요. 해당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고객센터로 직접 확인하세요. 진짜 좋은 대출 상품이면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서도 똑같이 안내해줍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대출 승인받으려면 먼저 돈을 내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신용등급이 좀 낮아서요. 대출 승인받으시려면 보증보험료 먼저 내셔야 해요. 공탁금 먼저 넣어주셔야 대출이 나가요. 수수료를 선납하시면 우대금리 적용해드립니다. 형님 누님들, 여기서 확실하게 기억해주세요. 세상 어떤 정상적인 금융회사도 대출해주면서 먼저 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든 공탁금이든 기타 비용이든 대출 전에 선입금 요구하는 건 전부 사기입니다. 진짜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으시면 수수료 같은 거 있어도 대출금에서 빼거나 나중에 청구합니다. 먼저 내라고 절대 안 합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출 권유가 오면 더더욱 조심하세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문자로 먼저 대출 권유하지 않습니다. 급전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 신용자 대출 가능. 이런 문자 오면 전부 삭제하세요. 6번째 계명입니다. 휴대폰 앱 삭제하라거나 새 앱 설치하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형님 누님들,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6가지 중에 핵심이 뭡니까? 사기꾼은 우리를 급하게 만들고 겁주고 혼자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확인하고 누군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계명입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어르신, 본인 확인을 위해서 원격 지원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해요. 또는 휴대폰 호환 문제가 있어서요. 은행 앱이랑 통신 앱 먼저 삭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형님 누님들, 이게 무슨 수법인지 아십니까? 요즘 은행 앱은
악성 앱을 탐지해서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사기꾼이 설치한 앱이 있으면 은행 앱이 위험합니다 하고 경고해 줍니다. 통신사 앱도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잡아내는 기능이 있고요. 에이닷, 후후, 익시오 같은 앱들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보호막을 없애려고 앱 삭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보호막 없애고 나면요, 사기꾼이 보내주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순간 형님 누님들 휴대폰이 사기꾼 손에 넘어갑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뭐가 가능해지냐고요? 형님 누님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연락처, 문자 내용, 통화 기록, 음행 앱 정보 전부 다 사기꾼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형님 누님들이 112에 전화해도 사기꾼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미 수상한 앱을 설치하셨다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비행기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끊어져서 사기꾼이 더 이상 접근을 못합니다. 그 상태로 가까운 휴대폰 서비스 센터 가셔서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출처 모르는 링크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형님 누님들 문자 많이 받으시죠? 요즘 이런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 택배 배송 실패했습니다. 확인하세요 하고 링크가 와요. 설 명절에 택배 많이 오니까 뭐가 안 왔지? 하고 누르기 쉽습니다. 청소행정부와 환경관리법 제68조 미분리수거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하고 링크가 와요. 과태료라니까 겁나서 누르기 쉽습니다. 모바일 대출 신청서 확인해주세요 하고 링크가 와요. 내가 신청한 적 없는데? 하고 확인하려고 누르기 쉽습니다. 형님 누님들, 이 링크 누르시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누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뜨는 것 같아도 이미 설치가 시작된 겁니다. 설치되는 순간 형님 누님들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게 사기꾼한테 넘어갑니다. 사진, 연락처, 문자 내용, 통화 기록 전부 다요. 더 무서운 건요, 악성 앱이 깔리면 사기꾼이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형님 누님들이 112 경찰에 전화해도 사기꾼이 받을 수 있습니다. 1332 금감원에 전화해도 사기꾼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걸 통화 가로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진짜 택배면 택배회사 앱에서 확인하시고요, 진짜 과태료면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문자 링크는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받으시면 그냥 삭제하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면 또 연락이 옵니다. 문자 하나 안 눌렀다고 큰일 나는 일 없습니다. 눌렀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8번째 계명입니다.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는 연락 직접 법원에 확인하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유행입니다. 법원 등기 우편이 반송되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거나 가짜 공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영장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도 합니다. 법원에서 뭔가 왔다는데 확인 안 하면 불안하시죠? 혹시 내가 모르는 소송에 휘말린 건 아닌가?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형님 누님들,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법원 등기 우편물은 법원이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됩니다. 법원이 직접 배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영장을 보여주거나 확인시켜주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장은 직접 대면에서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등기 반송됐다, 영장 확인해드린다, 이런 연락 오면 100% 사기입니다. 법원에서 연락 왔다는 전화나 문자 받으시면 일단 끊으시고요, 법원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대표번호는 02-3480-1100입니다.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하셔서 제 이름으로 뭐 온 거 있어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는 연락.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배송기사인 척 전화합니다. 어르신, 신용카드 배송했는데요. 본인이 신청하신 거 맞으세요? 신청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럼 명의 도용 당하신 것 같은데요? 큰일이네요. 카드 발급 취소하셔야 해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형님 누님들, 명의 도용 당하셨다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시죠? 얼른 전화해서 취소해야겠다 싶으시죠?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번호로 전화하면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사기꾼입니다. 카드사 직원인 척하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다 물어봅니다. 거기서부터 개인정보 빼가고 돈 떼갑니다. 형님 누님들, 이런 전화 받으시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맥카드 한눈에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내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가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맥카드 한눈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고민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내 명의로 된 모든 카드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모르는 카드가 있으면 그때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개명입니다. 안심 차단 서비스.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형님 누님들, 여기까지 9가지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이거 하나만 신청해 두셔도 상당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심 차단 서비스가 뭐냐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카드 만들거나 계좌 개설하는 걸 막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사기꾼들이 우리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빼갔는지 모릅니다. 그 정보로 우리 이름으로 대출받고 돈 빼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입니다. 내가 안 빌린 돈인데 내 이름으로 빚이 생기는 겁니다. 안심 차단 서비스 걸어두면 이런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하시는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 인포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거래하시는 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앱 열어서 안심 차단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신청은 쉽게 되는데요. 해제는 본인이 영업점에 직접 가서 신분증 확인받아야만 됩니다. 왜냐고요? 사기꾼이 몰래 해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바로 신청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줍니다. 형님 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셨거나 당한 것 같다고 느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돈을 보낸 직후라면 지급정지로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빨리 전화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악성 앱 설치하셨으면 휴대폰 비행기 모드 켜시고 서비스 센터 가셔서 초기화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 신고 안 하시면 돈을 찾을 기회도 사라집니다. 사기꾼은 나쁜 놈이지 당하신 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든 금융회사 직원이든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형님 누님들, 오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개명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화로 명의 도용 얘기하면 끊으세요. 둘, 모텔 가서 기다리라면 100% 사기입니다. 셋, 자녀 목소리도 AI가 만들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넷, 남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하라면 사기입니다. 다섯, 대출 전에 선입금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여섯, 앱 삭제하고 새로 설치하라면 거절하세요. 일곱, 모르는 링크 누르지 마세요. 여덟, 법원 등기 반송됐다면 직접 법원에 확인하세요. 아홉, 신청 안 한 카드 배송됐다면 내 카드 한눈에로 확인하세요. 10. 안심 차단 서비스 오늘 당장 신청하세요. 사기꾼들은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급하게 만들어서 확인할 틈을 안 줍니다. 혼자 만들어서 도와줄 사람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천천히 일단 끊고 확인하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랑 상의하는 겁니다. 이번 설 연휴 가족들 만나시면 오늘 영상 내용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 알려드리세요.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들한테 공유도 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면 한 분이라도 덜 당합니다. 오늘도 시니어 메일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 사기꾼 물리치시고 건강하게 좋은 명절 보내세요.